자, 역대급 통합사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2028학년도 예시문항 문제풀이 해설 강의고, 통합사회 문제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1년 커리큘럼 내내 얘기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 절대 사탐 9개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통합사회는 무조건 1, 2 내용만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통합사회를 한다고 지금 현존하는 기존 교육과정에 9개의 과목을 다 공부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사탐만 하다 끝난다.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다시 말하지만 통합사회 교과서의 수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 선생님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하시는 거냐면 지문 독해하시는 겁니다. 다시 지문 독해하시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통합사회 절대 못 풉니다. 문제. 딱 말씀드릴게요. 국어 못하는 친구들 통합사회 못합니다. 이번에. 평가원이 출제는 다양하게 하고 싶고 출제는 지금 세계지리 기출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교과서의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준다고 그 정보를.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를 안 하고 내가 진짜 지식으로 한번 피지컬로 한번 때려볼까 하면 여러분들이 맞고 끝난다고요. 그냥. 알겠죠? 꼭 이 내용을 명심해서 오늘 문제풀이에서도 제가 원리를 잘하던 경제를 잘하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지문 독해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봅시다. 1번 문제. 파트너 어디야? 윤리야. 저 윤리 잘합니다. 저 윤리 잘해요. 저 윤리 서바이벌도 만들어봤고 서바이벌 문제도 잘 만듭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과몰입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여기서 에피쿠로스의 행복에 관한 론을 여기다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한 부닥 정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통합사회를 1년 내에 못한다니까. 알겠지? 자, 가보자. 일단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일단 얘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얘가 에피쿠로스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개념을 다시 하시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행복은 완전하고 지문 독해로 국어적으로 접근해야 돼.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조음으로써 인간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 목적입니다. 행복한 삶은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우며 윤리적이고 지성적으로 탁월한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존재한대. 이렇게 설명을 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자,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한테 의술이라는 게 있어. 의술이라는 행위의 목적은 뭐야? 뭐랄까? 치료? 맞아요. 의술은 치료를 위한 게 아니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과학자야?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의술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치료. 끝. 됐어? 그 다음 치료는 그럼 뭘 목적으로 해? 여러분들 치료를 왜 받아? 병원 가는 게 좋아서 받진 않을 거 아니야. 건강해지려고. 끝.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타고 가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 이 마지막 종착지가 뭐라는 거야? 행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조음으로써 인간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가 통합사회 내용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더 가르쳐서 여러분들한테 저 1, 2, 3, 4, 5번의 선지들을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럼 저는 사기를 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 수준까지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잠깐 지우고 그러면 에피쿠로스 내용 한번 설명해 봅시다. 딱 통합사회 수준 그리고 지문 내용을 기억해라. 에피까지 지워버렸네. 자, 에피 봅시다. 에피쿠로스. 행복한 사회의 시작이자 끝은 뭐래요? 쾌락입니다. 진정한 쾌락은 이거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해?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뭔가 향락적이고 뭔가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소박한 쾌락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뭔가를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도무가 없는 상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타락시아라고 부른다라고 여기까지는 통합사회 교과 수준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선지 뚫어보자. 선지 풀다가 막혀. 그럼 뭐 해야 돼? 지문 보라고. 지문 보여줄게 어떻게 푸는지. 색깔 바꿔서 갑시다. A는 많은 돈을 가진 자산가이다. A는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가보자. 조한 때려볼게. 아리스토텔레스 간다. 물질적 부는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아니죠. 상식적으로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냈을까? 평가원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방금 제가 아까 그려드린 그 구조도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부라는 것도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왜 추구할 수 있냐면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질적 부는 행복 실현에 뭐 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로 풀어하는 게 평가원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내용 봅시다. 행복한 사람의 행위에는 쾌락이 따르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X입니다. 왜? 행복하면 쾌락이 따르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었을 때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실까봐 평가원이 뭐 해놓는지 보세요. 행복한 삶은 가장 좋고 가장 뭐가 돼요? 즐거우며 쾌락이 따르지 않아. 이걸 연결해서 푸는 거라고. 이걸 연결해서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시 말하지만 사탐 9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통합사회 1, 2 내용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해결을 해주셨어야 제대로 된 해설 강의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2번까지 해결이 됩니다. 3번. 이제 에피쿠로스 입장으로 갑시다.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는 항상 고통을 야기함을 명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문 내용으로 뚫어봅시다. 지문 내용으로.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어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래요. 그럼 봐봐. 쾌락이라는 거,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 분명히 얘가 뭐라 했냐면 몸에 고통이 없어야지 달성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몸에 고통이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음식주에 관한 기본적 욕구 그런 걸 생각해보면 되잖아. 실제 에피쿠로스가 한 말이기도 하고 내가 밥을 안 먹어. 나 어때? 고통스러워. 그럼 그거 쾌락이야? 아니야.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어야 되고 마음의 분노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 정도는 고통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를 가져다 준다? 쾌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어려운 게 정말 없다. 됐죠? 그럼 4번 봅시다. 쾌락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오. 자,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 쾌락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다라는 건 왜 출제를 했나 보니까 이거예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최고선이 뭐냐고. 행복은 삶의 시작이자 끝은 쾌락이다라고 했으니 쾌락이 삶의 목적인 건 당연한 내용이고 그러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냐라고 선지가 바뀌는데 인간은 당연히 만족할 수 있겠죠. 왜? 뭐 하면? 몸의 고통이 없어지면. 다른 말로 마음의 동요가 없어지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다음. 이성을 동반한 덕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 이런 선지가 중요한 선지입니다. 제가 만약 내신 강사라면 학교 선생님들 프린트를 보고 이거에서 학교 선생님이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구분하셨다면 저도 그걸 가르치겠으나 우리는 지금 수능을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할 거냐면 지문 내용대로 풀자고. 뭐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행복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의하디? 행복을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 아니야?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정도로 정의를 하더라고. 이게 교과서 실제 내용이야. 그럼 이 정도까지는 평가원이 안다고 생각하고 저 성질을 냈겠지. 그럼 봐. 덕,
덕을 통해 행복을 성취는 당연한 거야. 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행복은 뭐니까?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이 덕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좋은 걸 습관화하면서. 근데 여기서 다시가 고유한 기능이 뭐야? 이게 이성이야. 왜? 영양 섭취, 번식 이런 건 동물로 할 수 있지만 이성은 누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 요거 세 줄의 내용이 교과서 서술인데 이 세 줄을 요거 한 줄로 바꿔서 출제를 했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제가 지적인 덕과 철학적 덕을 설명하는 건 사기꾼이라고요. 됐죠? 선생님 에피쿠로스는요? 에피쿠로스는 특별히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그래서 평가원이 뭐 한 거예요? 지문에서 알려준 겁니다. 사려 깊으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적인 삶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사려가 뭐야? 사려. 생각할 여자 아니야? 생각할 여자. 사려가 뭐야? 생각. 이성. 정의. 에피쿠로스가 말한 덕. 그걸 통해 쾌락. 쾌락은 뭔데? 행복.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아, 둘 다 맞는 선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선생님 이거 좀 잘 안 와닿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개념 강의를 공부하시면서 아 이렇게 선지가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리를 하셨다는 걸 전제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통합사를 오래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계속 말하지만 아 선 넘지 말자. 이거를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환경 문제야. 환경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환경 문제 하면 머릿속에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르나 뭐 이런 건 떠올랐었으면 좋겠어. 1번 뭐 사막화라든지 그지? 교과서 내용 공부했다면 2번 뭐 열대 우림 파괴라든지 뭐 어떤 교과서 뭐 미세먼지도 들어있고 그러면 3번은 뭐였어? 해양 오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오존층 파괴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일단 안 적고 여기 3개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 아 그러면 문제 풀 때 교과서의 환경 문제는 뭐가 있었지? 아 사막화, 열대 우림 파괴, 해양 오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있는 문제를 보자고. 그럼 봐봐. 주요 원인 이거 그림 보고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림 보고 이거 무슨 환경 오염인지 맞추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맞출 건데? 못 맞춰. 그림은 그냥 평가원이 생각을 안 하고 뭐 한 거냐? 원인이랑 뒤에 나올 지도 보고 맞추세요가 평가원의 의도야. 그럼 보자. 근데 이 정도 난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 비닐이 바다에 유입이 됐대. 사막화야? 장난쳐 진짜? 열대우림 파괴야? 바다에 유입됐다는데? 그럼 얘네 일단 해양오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네 둘은 솔직히 농경지 목장의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벌목? 잘 안 하다.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벌목해서 사막화가 생길 수도 있고 벌목해서 열대우림 파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럼 다음 자료를 보는 거지. 다음 자료 봐. 오케이. 지금 이게 그림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게 C입니다. 요게. 요 엄마가 C인데 지금 딱 봐도 어디 있어요? 바다. 바다 있죠? 해양오염. 오케이. 요마 C. 납득? 오케이. 그 다음 드는 생각. 따라란 0을 줬어. 0. 지도에서 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딱 적도네. 끝났어. 왜? 교과서에서 적도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였어? 열대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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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우림 파괴. 끝났네. 이게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열대우림 파괴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또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 색깔 바꿔서. 요건 얘는 어디야? 요거 여기 사막. 이 정도에서 사막 이렇게. 사막화. 오케이 끝났어. 문제 풀자. 농경지의 목장 확대를 통한 무분별한 벌목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보시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열대우림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A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잠깐 맞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지 봅시다. 질 변화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내가 자료를 해석했어? 난 무조건 맞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정말 쉽게 냅니다. 선지. 자, 저랑 같이 게임하듯이 풀어볼게요. 열대 우림 파괴에 의해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아니죠? 끝났어요. 그 다음 C는 해류의 순환으로 쓰레기가 집적되어 나타난다. 맞네? 오케이. 그럼 니은 정답. 딴딴딴. 그 다음 A는 B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사막화가 열대 우림보다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요? 이런 걸 틀리면 학습을 중단해야 돼. 자료를 이렇게 ABC를 잘 그렸는데 선지에서 틀렸으면 학습을 중단하세요. 알겠죠? 리을에는 과도한 목축 및 경작이 들어갈 수 있다. 가에는. 그러면 사막화. 과도한 목축과 경작을 통해 사막이 아니던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었어. 사막화. 가능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니은 리을이 될 거고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답은 4번. 어려운 게 없죠? 지리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도를 뚫고 혹은 내가 그래프를 뚫어서 얘가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만 찾아내면 선지는 매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나중에 제 자체 컨텐츠에서는 무조건 이 경향성을 따를 겁니다. 애들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하나 얻었어? 그럼 그 문제는 준다는 마인드로 선지는 쉽게 구성. 이게 평가원이 보여주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세계지리 과목과 다른 통사 지리 파트의 특징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문화권 얘기입니다. 봅시다. 세계 문화권은 위치, 자연환경, 종교, 민족, 언어, 전통 산업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지도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알고 싶은 문화권을 클릭을 하래. 그거 클릭해보자. 여기 어디야? 지도상으로. 호주. 설마 이거 호주라는 걸 모르진 않겠죠? 그럼 얘는 어디 문화권이냐면 교과서에 따르면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됩니다. 오세아니아 문화권. 그럼 봅시다. 일단 이 문제부터 떨어볼게. 자, 얘는 사회문화 쪽이랑 섞였어요 지금.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20세기 초 백호주의 백인이 짱이야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시아계 등의 이민을 제한했다. 또한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쳤대요. 선생님 봅시다.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맞아 틀려? 원주민이라는 소수 문화를 백호주의를 내세운다 했으니까 얘가 주류 문화가 될 거고 그걸로 동화시키려는 정책 3번 파트에서 보였어요. 문화, 동화. 맞네. 1번 맞았어. 오케이. 좋았어. 2번 가자. 니은은 다문화주의 정책인가요? 니은이 뭐래? 그러나 1970년대에 백호주의가 폐지됐대. 빠밤.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문화 병존, 문화 공존. 맞네. 다문화주의 정책인가? 맞네. 오케이. 니은도 2번 선지도 맞았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A에 속한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갑자기 뭐가 나온 거야 이건? 역사가 나왔어. 근데 소름 돋게도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를 뭐라고 설명하냐? 유럽 문화권 중에서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무조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서술해. 그래서 이 선지를 출제하셨다고 보면 돼요. 즉, 이 선지의 출제자가 의도한 건 교과서에서 오세아니아 문화권을 설명을 할 때 유럽 문화권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을 너는 제대로 학습했느를 묻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서 요거 A가 아까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A예요.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구나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맞는 선지. B는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종교 파트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교과서 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건조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건조 문화권은 요즘 난리죠. 주가 떨어뜨리고 난리 났는데 건조 문화권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예요.
딱 그래 보이죠? 지금 저기 어디니까? 근데 그럼 아프리카 문화권이랑 건조 문화권은 왜 나눠지냐면 아프리카는 정확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과서에서 크리스트교 플러스 토착신앙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정확히 교과서에 있어서 평가원은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다를 X로 출제하는데 통사 지식만으로 전혀 무리가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C와 D를 구분하는 경계는 리오 그란데 강이다. 이것도 지도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서술에서 여기를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를 나누는 요 강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라고 표현하냐면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선지를 출제함에도 평가원은 무리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됐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답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죠? 아프리카 문화권은 토착신앙 플러스 토착신앙 플러스 크리스트교야.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라고 풀려면 건조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어야 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윤리 파트 또 나왔어. 나 진짜 잘 풀어 윤리 문제. 근데 오버하지 않겠다고. 자, 봅시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얘 누구예요? 베이컨이죠. 인간용품주의입니다. 인간은 대지의 이용을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지 나오면 뭐예요? 시다? 레오폴드. 대지는 단지 흙이 아니야. 그냥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레오폴드. 이거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오케이. 잡시다. 제 윤리 파트의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가치를 보자마자 제가 이것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윤에서 배웠던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하는 비도구적 가치 이런 외계어 타령할 시간에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1번 가치랑 2번 가치로 나누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건 뭔데요? 저 선생님 오늘 선생님 처음 듣는데 1번 가치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있을까? 내재적 가치, inherent value, 본래적 가치, 비도구적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묶어서 굳이 구분하지 않고 1번 가치라고 부르고요. 2번 가치는요. 말 그대로 무엇을 위한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한테 지금 분필이 있어요. 얘는 저한테 1번 가치가 있을까요? 2번 가치가 있을까요? 2번 가치죠, 당연히. 뭐 이거를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은 막 가치가 있고 그래요? 얘가 그 자체로? 아니죠. 얘는 판서용으로 판서를 위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가치, 뭐 다른 말로 도구로서의 가치라고 표현하죠. 도구적 가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베이컨 입장에서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건 사실 이미 기출선지고 제 컨텐츠에도 있는 선지입니다. 봅시다. 인간은 인간과 달리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베이컨 뭐라 해요? 당연히 X죠. 왜? 2번 가치는 있다니까.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어도. 되죠? 레오폴드는 심지어 1번 가치도 지닌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X입니다.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의 긍정한 지수이니까 1번은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다. 베이컨 뭐래요? 베이컨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 노예로 만들어 정복자가 아니라 틀렸어요. 정복자입니다. 베이컨 입장에서 인간은. 레오폴드는요. 뭐라 하죠? 인간은 대지의 평범한 구성원일 뿐이야. 이 말을 달고 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맞네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은 긍정이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어려운 게 없죠? 됐죠?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을 차등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성에 부합한다. 이 선지를 평가를 왜 냈나 생각을 해보면 전 무조건 이거라고 보거든요. 베이컨 입장에서 얘가 인간중심주의라고 했잖아. 그럼 교과서에서 인간중심주의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어볼까? 이분법적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로 나누겠다는 거냐면 인간 대 나머지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자연을 차단적으로 구별을 해. 그게 뭐야? 이분법적. 이성에 부합한다. 이성으로 하겠지. 그러면 결국 맞네. 됐죠? 근데 사실 이거는 레오폴드도 긍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레오폴드를 X라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공부를 좀 다시 하세요. 왜? 구별이랑 차별은 다른 겁니다. 구별은 구분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인간이랑 자연을 구분은 해야지 당연히.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것은 이성에 부합한다. 둘 다 O가 돼서 디귿선지도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미음은 당연히 둘 다 X겠네. 가보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뭐 이게 정당화될 수 없으면 뭐 얘 사페야? 아니지. X지. 얘는 지금 레오폴드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자 했냐면 윤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는 했으나 레오폴드는 뭐를 부정하지는 않냐면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밑에 뭐라고 레오폴드가 얘기를 하냐면 대지를 이용할 때 야 경제적으로도 보고 윤리적으로도 보고 심리적으로도 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서. 됐죠?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퀴즈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 중에 세 개 중에 뭘 제일 잘 고려할까? 자연에서 얘예요. 얘. 얘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 왜? 돈 되는 거 있으면 그 뛰어가잖아 인간들 그냥 돈 되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경제로는 지금 경제로만 보지 말고 윤리적으로도 보고 심리적으로도 봐. 이게 레오폴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연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요런 문제 끝났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아마도 이 세트에서 킬러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도 절대 과몰입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문제풀이의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잘 읽자. 왜? 평가원은 어렵게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문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믿어. 평가원을 그냥 갑시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아, 지도가 나오는데 세 지역이 있구나. 반응하면서 읽어봐. 전통적인 생활 모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 지역에서는 양, 염소를 기르는 무슨 생활? 유목생활. 무슨 기호야? 교과서상에 유목생활 나오면 스텝 기호지. 건조 기호 중에서도. 됐지? 그러면 일단 스텝 기호 지역을 지도에서 찾으면 끝나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면에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고산가옥이. 이게 뭐야? 이게 열대 기후네. 뭐야? 쉬워. 다 왔어 벌써. 마지막으로 한 지역에서 올리브, 포도, 오렌지, 수면 농업 끝났어. 어디야? 지중해성 기후. 뭐야? 지문에서 다 주는데요, 선생님. 그거라니까. 그걸 깨우쳐야 올해 통사를 잘 봐,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지역별로 주민 생활이 다르게 나는 건 어쩌고 저쩌고. 안 읽을래. 저건 안 읽을래. 됐어. 가자. 우와, 자료가 복잡해 보여. 근데 제가 아까 지도 문제 풀면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선생님 무슨 얘기요? 지도 문제는 너가 자료를 뚫잖아. 선지는 장난질만 한다. 그냥 말도 안 되기 쉬워져. 자료를 뚫는 데 집중해보자. 자, 우리 기후 문제 풀 때 이런 거 약속했었는데 기후 문제 풀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스텝 1이 뭐야? 일단 스텝 1은 이거였어. 1번 북반군지 남반군지를 구분하자. 왜요? 왜가 아니라 왜 구분해야 되냐? 여러분들 호주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포롯을 입고 계세요? 수영복을 입고 계세요? 수영복 입고 계시죠? 그걸립니다. 무슨 의미냐? 여기 이 영도를 기점으로 누가 봐도 남반구, 누가 봐도 북반구인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기온 자료랑 강수 자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온 자료를 보니까 남반구는 특징이 뭐냐? 1월에 겨울이에요. 강사를 은퇴할 뻔했습니다. 1월에 겨울이면 안 되죠. 1월에 여름입니다. 여기는요 7월에 겨울입니다. 이 조건이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지 혼자만 반대값일 거거든.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해보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후보에 있었던 게 스텝 기후도 있었고 열대 기후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아까 스텝, 열대, 지중해성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각각의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정보를 자료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열대 기후의 특징은 뭐냐? 더운 거 말고 더운 거는 뭐 중학교 교과서고 더운 거 말고 얘의 특징은 뭐였냐면 연교차도 작고 일교차도 작아요. 뭐 요 정도 정보를 저는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하면 저는 뭘 떠올릴 것 같냐면 얘는 여름 건기 썸머 드라이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스텝 기후는 그냥 강수량이 적은 거고요. 그러면 일단 풀어봅시다. 자, 자료를 볼게요. 자료를 뭘 줬어? 월 기온 편차를 줬어. 편차를 줬다고, 편차. 그러면 일단 이 편차라는 자료에서 와봐. 이 세 개 중에 편차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무슨 녀석일까? 입맞이. 왜? 연교차가 작고 일교차가 작으면 편차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없는데? 그러면 끝났어. 맞다. 편차가 혼자 여기 있네, 이 친구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열대가 되네. 아, 이런 느낌인 거구나. 다는 교과서에서 열대 기후하면 연교차가 작고 일교차가 작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료를 뭔가 어렵게 구성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편차선에서 열대를 찾게 해줬구나. 이것도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됐죠? 아, 얘가 답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북반구랑 남반구 자료로 풀어봅시다. 문제 풀이 원칙에 따라서. 자, 뭐 이런 거로 쫄지 마. 봐봐. 월 평균 기온에서 연 평균 기온을 빼.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이 값이 생각해봐.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없다. 진짜 수학으로 쫄지 말고. 이 값이 7월에 양수래요. 7월의 평균 기온이 빼기 거기서 뺐어. 뭐를? 연평균 기온을 뺐어. 근데 그게 양수래. 7월의 계절은 여름. 아니 진짜 이건 안 어렵잖아 진짜. 그지? 그럼 봐봐. 7월에 편차값이 양수. 얘는 음수. 그럼 반대로 7월에 얘가 음수면 얘는 뭐겠어? 겨울이겠네. 얘는 뭐겠어? 여름이겠네. 끝났어. 왜?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 그러면 7월에 음수가 되려면 7월이 뭐가 되는 거니까? 춥다라는 거니까. 북반구, 남반구 원칙에 따라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나가 혼자 지금 7월에 음수로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 녀석이 될 거고 스텝 기후가 뭐가 된다? 가가 된다라고 자동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느껴지는 건 실제로 평가하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했다면 강수량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교과서의 지식과 요거 한 줄로 다 뚫리거든 자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지를 봅시다. 선생님 근데 자료를 뚫으면 선지는 쉽다면서요. 보여줄게 내가.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가가 뭐야? 스텝 기후. 근데 얘가 가거든? 누가 봐도 지금 스텝 기후. 여기가 지금 적도니까. 그럼 얘가 열대우림이니까 얘가 다고 연마가 지금 나고 얘가 가야.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 남반구는 여기 X. 아니죠? 뭐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을게. 나가 위치한 국가. 나는 이제 뭐 호주의 퍼스인데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는 지중해성 기후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봅시다. 그럼 보자. 나가 위치한 국가의 전통과 혹은 이동 생활에 유리한 게르이다. 호주 사람들이 게르에서 사니? 게르하면 어디야? 여기지 여기. 플러스 다가 위치한 국가의 전통 음식은 다가 어디야? 열대 기후가 위치한 국가의 전통 음식은 향신료가 들어간 볶음밥이다. 이거 뭐야? 교과서에서 나시고랭 볶음밥 소개하던데. 향신료가 많아야 돼. 왜? 여기 덥고 습해. 짜게 안 하면 상해. 배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나시고랭 볶음밥처럼 향신료가 많아. 아, 답은 3번. 끝. 4번. 다는 가보다 기후, 왜 연교차? 왜 냈는지 보여? 교과서에서 열대기후 서술에 연교차가 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연교차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평가원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로 과몰입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열대 기후는 스텝 기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반대죠, 완전히. 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기온의 연교차가 크려면 어때야 되냐면 고산기후 이런 데가 커. 여러분들 알 거야. 사막 밤에 엄청 춥다라는 걸 옛날 Y책에서 한번 봤을 거야.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가와 나는 여름 강수. 여름 경기. 왜? 가가 어디서 가? 여기고 나는 나가 지금 얘네. 나는 모두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다. 나에서 틀렸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왜 냈다고?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으로는 여름 건기를 얘기하고 있어. 여름 건기, 그 다음에 올리브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아, 그래서 냈구나. 5번 선지 나가리. 끝.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통합사회 킬러일 겁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됐죠? 저랑 같이 교과서 잘 정리하시고 교과서에서 반복된 내용 숙달하시고 국어 열심히 하시면 통합사회는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또 지리 문제야. 와, 지리 많다 진짜. 근데 뭐야? 지리는 자료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봅시다. 도시화는 지금 몇 시야 지금? 도시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도시화가 그렇대. 이건 교과서 정도의 내용도 있어. 도시화 과정은 도시화율에 따라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구분되는데 도시화율은 국가 내 도시와 총력 인구로 알 수가 있다.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인구가 있어. 그 다음 그 중에 도시 인구가 있대. 그거의 비율을 기준으로 거기다 100을 곱해. 그 비율을 기준으로 0부터 20까지 초기 단계, 종착 단계는 80부터 100이라고 구분을 하고 그 사이는 교과서에서 뭐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쉽습니다. 봅시다. 자, A와 B는 각각 도시와 촌락 중 하나고 각각 대한민국, 베트남, 영국 중 하나래요. 그러면 나는 일단 나라 비하가 아니야. 또 이런 걸로 날 논란에 빠뜨리지 마. 2015년을 기준으로 촌락의 비율이 제일 많은 한 곳이 어딜까? 세계 중에. 베트남이지 당연히. 이거 뭐 대한민국, 영국보다는 베트남이 못 살잖아. 이런 걸로 지역 차별이 아니야. 나라 차별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팩트야, 팩트. 그럼 보자. 지금 A랑 B가 지금 안 보이실 텐데 A랑 B가 도시랑 촌락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정보를 살펴보면 봐봐. 2015년에 얘는 지금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갈려. 그럼 누가 봐도 요 값이 더 많다는 거네. 요 값이 더 많아. 근데 그럼 얘는 반대쪽은 요만큼, 얘는 요만큼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지금 노란색이 요만큼이고 얘가 빨간색이 이만큼이네. 그럼 끝났어. 경우의 수상으로 노란색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얘 혼자 적으니까. 한국과 영국은 여러분들 주변에 도시가 많아요? 촌락이 많아요? 도시가 많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니까. 지금 선생님의 판사대로면 이 노란색이 뭐가 되는 거냐면 도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빨간색이 뭐가 된다? 요게 지금 촌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친구가 비엔남, 저 베트남 진짜 좋아하는데 베트남이 됩니다. 베트남.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한국과 영국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영국과 한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상에서 뭘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55년에 뭐 했어? 상식 퀴즈. 6.25 전쟁은 몇 년도에 끝났을까? 53년이죠. 한국사 공부 좀 하세요, 제발. 55년에 근데 도시 인구가 많을 수가 있을까? 없지. 근데 반면 영국은 어때? 산업혁명을 일찍 했어. 그러면 지금 노란 값이 이만큼 55년에 더 많은 걸 보니 다가 영국이고 가가 대한민국이구나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왜요? 내가 막 약속했지. 지리 문제는 자료 뚫으면 그 다음부터 선지는 쉽다고. 그 약속은 내가 지킬게. 자, 봅시다.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1970년대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시력검사 렛츠고. 70년대 색깔 또 헷갈리겠다. 친구들. 또 울컥하지 말고 미안해. 자, 갑시다. 파란색으로. 70년대부터 75년까지 증가율이 어때요? 이만큼.
얘는 70년대부터 70년대 스타파스티.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이 더 높습니다. 우와차. 1번 X. 그 다음 디귿은 기역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은 지문에 나옵니다. 지문에. 디귿은 뭐야? 종착 단계네. 종착 단계. 야, 도시화가 종착됐는데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1차 산업은 농업 이런 건데? 아니지. 틀렸네. 나는 2015년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진입하였다. 베트남이 지금 종착 단계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종착 단계야? 자, 지문 봐봐. 지문. 종착 단계의 정의가 뭐였어? 80에서 100%여야 된대. 내가 지금 판소한 걸 기준으로 노란색의 길이가 전체의 80부터 100이어야 된다고. 이만큼 중에 노란색이 80부터 100이야? 훨씬 모자라지. 끝났네. X. 시력 검사 수준이잖아 이건 진짜. 가는 다보다 교회화 현상의 출현 시기가 이르다. 그럼 이거는 교과서에서 교회화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면 교회화라는 건 당연히 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퍼져나가는 게 교회화겠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교회화가 빠르겠어? 영국이 교회화가 빠르겠어? 영국이 빠르겠네. 그러면 틀렸네. 다음 가부터 다중 1955년의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이런 손질을 보면 진짜 참 고맙지 않아 얘들아? 이게 시력검사가 아니면 뭔데 진짜. 야 55년에 지금 노란색 길이가 이만큼이고 얘가 이만큼이야 지금. 다가 가장 높은 거 아니야 당연히? 시력검사잖아. 이런 걸 못 풀면 어떻게 해? 응? 이런 건 나 못 고쳐줘. 미안해. 미리 말했어. 이런 거 못 고쳐준다. 끝. 답은 5번. 됐죠? 그래서 이게 총 25문장이니까 25문제니까 딱 요 문제까지만 하고 쉬도록 합시다. 이 문제까지 하고 쉬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를 좀 예쁘게 푸는 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저처럼 지리 내용 끌고 오고 윤리 내용 끌고 오고 사문 내용 끌고 오시면 여러분들 통합 과학도 해야 되는데 통합 사회에서 시간 다 뺏기고 끝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이번 교시 마지막 시간 봅시다. 유럽인들이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확산된 한국 대중음악도 열성적으로 즐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자료에서 사회문화 내용이네. 오케이. 그러면 내용 보자. 요즘 BTS가 컴백을 했죠. BTS 노래 진짜 외국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이크 드롭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마이크 드롭에 그 미안해 엄마를 프랑스인들이 따라를 한다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BTS를 왜 판사하는 거야 근데? 유럽분들이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확산된 그러면 A는 SNS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적어도 간접 전파네.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심한 문제 풀이 강의에서 SNS가 나와도 간접 전파가 아닌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문화 기출에 있어서 나중에 평가는 무조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SNS가 나왔다고 다 간접 전파를 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간접 전파고 일단 한국 대중음악도 열성적으로 즐기게 되었대요. 유럽 친구들이 미안해 엄마를 외칠 때 그때부터 막 한국 노래만 듣는 건 아니잖아. 자기네들 노래도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문화, 공존, 다른 표현으로 병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료 봅시다. A는 기억으로 인해 문화 부화가 나타난 사람이요. 벌써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는 거야? 문화 변동의 요인만 옳게 설명. 그러면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되는 거야. 얘는 잘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문화 동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만. 그죠 맞죠? 문화 동화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는 거야? 학생아 학습을 중단하고 싶지 않으면 이건 뭐야? 문화 봉준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얘가 니은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B는 뭐냐 지금 봅시다.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직접 전파의 특징은 뭐였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사람이. 근데 뭐가 나타났대? 이번엔 문화 융합이 나타났대. 융합을 설명할 때 개념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융합의 특징은 이거라고 했는데 내가 A 더하기 B는 C 완전히 새로운 요소가 탄생을 해야 돼. A와 B의 값이 합쳐져서. 근데 얘는 무슨 학생인가 봐. 1등급인가 봐. 모두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러면 지금 정보상으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들어가면 되겠구나. 가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C 봅시다. C는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여 한복을 남성에게
뭐야 이거 글자가 잠깐만 안 보이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한족 죄송합니다. 한족 남성에게 변발을 강요하자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변발 문화로 대체되었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문화 동아리. 근데 만주족과 한족이 저걸 강요할 때 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시절에 뭐로 했겠어. 당연히 직접으로 했겠지. 사람이 때려가가지고 살아가서 협박하니까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전파가 될 것이고 직접 전파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변발 문화로 대체됐다 했으니까 문화 동화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료 해석 끝났습니다. 선진 10배 합시다. 자, 5개 남았어. 집중해봐. A와 달리 C는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다. 발견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어디 있어? 내재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새로운 걸 그 내부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발명,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뭐야? 발견이야. 발견한 건 아니죠. 달라. 기억에는 직접 전파가 들어간다. 우리 다 찾아놨어. 기억 간접 전파야. 맞죠? 땡. 잠깐만. 그죠. 기억 간접 전파 맞죠? 그럼 DNA는 문화 융합이 들어간다. 뭐 문화 공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가에는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 인이 사람이 들어가는 직접 전파. 그게 들어온 가톨릭교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 C값을 완성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왔고 에스파냐인이 왔어. 에스파냐인이 왔고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 완전히 A가 지금 뭐야? 멕시코, B가 뭐야? 에스파냐인이 만나서 새로운 성모 마리아상이 탄생을 했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문화 융합이 되겠네. 오케이. 정확히 맞는 설명.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5번. 나에는 자극전파로 인한 자극전파는 지금 아니죠. 얘는 직접전파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뭐로 장난을 칠 거냐면 무조건 문화융합이랑 자극전파를 가지고 혼동해서 헷갈리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포인트들은 제가 나중에 추후 제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 정보를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극전파에서 틀렸고 문화병존도 아니고요. 지금 뭐야? 얘가 그죠. 나니까 지금 문화 동화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문화 병존도 아닙니다. 한족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일단 1교시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죠. 8번부터 또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25문항을 저처럼 예쁘게 교과서 개념의 기초에서 푸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뭐가 나왔지? 교과서에 공통된 서술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다 보면 쉽게 통합사회를 깨우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